이혼녀 주제에 무슨 카페를 한다고 난리예요. 윤서희의 목소리가 백화점 10층 레스토랑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강준혁은 약혼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고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박미영이라는 여자, 우리 준혁이 덕분에 그나마 사람 구실했던 거 아니에요? 이정희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미영이 멈춰 섰습니다. 딸 지우와 함께 생일 식사를 하러 온 길이었고요. 예약 확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는 걸 알아챘고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저 테이블이요.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예요.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데 가요. 아니야. 괜찮아. 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굳어 있었고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들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준혁 일행과는 세 테이블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요. 시선만 돌리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미영은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주문할게요. 지우가 메뉴판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서희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 여자가 혼자 키운다는 딸이 있잖아요. 얼마나 버릇 없을지 상상이 가요.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되겠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는 순간 미영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우릴 알아. 다 들렸어. 그런데 여기서 싸우면 우리만 더 초라해져. 미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요.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자. 오늘은 지우 생일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요. 지우가 먼저 포크를 들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엄마도 드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준혁 테이블로 향했고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나이프를 꽉 쥐었고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고요. 이정희는 직원을 불러 계산을 했습니다. 저기요, 오늘 서비스 정말 형편없었어요. 매니저 불러주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고요.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어떤 부분이냐고요? 음식이 늦게 나왔고 와인 온도도 엉망이었어요. 이게 백화점 레스토랑 수준이에요? 서희는 팔짱을 끼고 직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준혁의 접대 자리에서 미영도 저런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희가 레스토랑 직원에게 트집을 잡았고요. 미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며느라기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나서지 말고. 이정희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직원 언니 너무 불쌍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고요. 미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잠깐만 지우야. 미영은 준혁 일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고요.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가 미영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고요.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서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희도 미영을 봤고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 씨? 준혁은 고개를 돌렸고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왜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정희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저 미영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낡은 가죽 크로스백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정희의 말투는 형식적이었고요. 관심 없다는 게 역력했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 카페. 잘 되고 있어요? 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작은 곳이라면서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하기 힘들잖아요. 미영은 서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희의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요.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서희의 말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까 직원분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음식이나 서비스가 불만이시면 조용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저렇게 크게 창피를 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빨개졌고요. 이정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영 씨, 당신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어머님, 저도 예전에 서비스직 일해본 적 있어요. 손님한테 저렇게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준혁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그만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미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준혁 씨, 전 당신 부인 아니에요. 팔 잡지 마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고요. 직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가방을 움켜쥐며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이혼한 주제에 여기 와서 훈계질이에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전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접은 해주시라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정희가 혀를 찼습니다. 역시 교양이 없어. 이혼녀답네. 그 순간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실례했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미영은 돌아서서 지우에게로 갔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요. 미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괜히.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두 사람은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이혼녀 주제에 어디서 저런 배짱이.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요. 미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혼녀 주제에 교양이 없어. 단어들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고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고요.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카페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요. 단골 손님 한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준비할게요. 미영은 미소 지으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한상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요. 미영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아, 네.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한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커피는 항상 맛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미영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손님이 적은 시간이었고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의 손이 멈췄고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영아, 왜 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카운터 앞에 섰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괜찮네. 생각보다 깔끔하고. 용건만 말해요. 지우 학비 얘기 좀 하려고. 준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내가 낼게. 필요 없어요. 미영아,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해. 당연히 내가. 당신이 양육권 포기했잖아요. 이혼할 때 양육비도 안 주기로 했고요. 미영은 커피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고요.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내가 여유가 생겨서 도와주고 싶은 거야. 됐어요. 우린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미영아,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린 지우 부모잖아. 부모는 당신 혼자 할 수 있어요. 전 혼자서 해왔고요. 미영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고요. 그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번에 백화점에서 미안해. 어머니랑 서의가 너무 심했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결혼했을 때도 똑같았잖아요. 어머니는 날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받고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죠. 미영은 커피 잔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고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인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미영아, 이제 그만 가세요. 손님들 방해돼요. 미영은 다른 테이블로 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요. 한상우가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미영아, 나 서희랑 결혼하려고.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해. 지우도 초대하고 싶은데. 지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미영은 돌아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연락할게. 필요 없어요. 준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요.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테이블을 닦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더 묻지 않았고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미영은 카운터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요. 준혁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희랑 결혼한다. 다음 달에 결혼식. 지우도 초대하고 싶다. 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고요. 그저 분노만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밥 먹었어?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섰고요. 미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우셨어요? 아니야. 왜? 눈이 빨개요.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손을 닫고 딸을 안았고요. 지우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엄마 목소리 떨려요. 지우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다음 달에 결혼한대.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희 언니랑요? 응. 엄마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미 이혼했으니까.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더 세게 안았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무슨 소리야?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니야. 지우가 있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요.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딸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고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준혁의 계정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서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부러워요.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고요. 억울함이었고요. 복수심이었습니다. 왜 난 항상 무시당해야 하지? 왜 난 항상 불쌍한 이혼녀로 취급받아야 하지? 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2주 후 카페에 한상우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왜요? 미영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한상우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요. 네. 사장님, 전 남편분 강준혁 변호사 맞죠?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번에 카페에 오셨을 때 명함을 흘리고 가셨어요. 제가 우연히 봤고요. 한상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미영은 커피를 한상우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변호사가 다니는 로펌이 최근에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강 변호사 이름이 계속 거론되더라고요. 한상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들여다봤고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확인했어요. 강 변호사가 고객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대요. 서류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 회사 내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고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는데요? 약 30억 정도요. 고객들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숨긴 것 같아요. 세상에. 미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한상우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 돈 일부가 서희 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희 계좌로요? 네. 약 5억 정도가 서희 씨 계좌로 이체됐어요.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요.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 원래 부정한 일 싫어해서요. 한상우는 서류를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시면 쓰시고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건 사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전 그냥 사실을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한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갈게요. 오늘 커피값은 나중에 계산할게요. 아, 네. 미영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상우가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고요. 준혁의 서명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는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야.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고 있어. 그리고 미영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횡령 신고 방법, 금융범죄 제보, 변호사 징계. 화면에 여러 정보들이 떴고요. 미영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문을 잠그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쳤고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그냥 신고하면 될까? 아니면 준혁을 직접 만나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 빨리 들어와요. 제가 라면 끓여놨어요. 그래, 금방 갈게.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고요. 카페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고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고요. 하늘은 어두운 회색빛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준혁과 서희를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지? 집에 도착했고요. 지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미영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고요.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식 할 거예요?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안 가면 돼. 근데 아빠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아빠 기분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엄마는요? 엄마도 안 가. 그럼 우리 둘이 그날 뭐 하고 놀까요? 지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영도 웃었고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고요. 미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고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터뜨려야 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혁과 서희 그리고 이정희가 모두 망신당하게. 미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복수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 결혼식 날짜 확인. 2.
결혼식장 위치 파악. 3. 증거 자료 정리. 4. 신고 타이밍 결정. 메모가 늘어갔고요.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미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서류를 보고 메모하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요. 미영은 마침내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 대연 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과 서희의 결혼식은 화려했고요. 로펌 동료들과 사업가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한복을 차려입고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잘 됐어. 서희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옆에 앉은 친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예쁘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완벽하네요. 전 며느리는 비교도 안 되죠. 이혼녀 주제에 맨날 우울한 얼굴로 집안 분위기만 망쳤어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만요. 연 회장 뒤쪽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고요.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 서희가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고요. 이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와? 누가 초대했어? 미영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똑똑 울렸고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준혁 씨. 그리고 서희 씨도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영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싫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들어야 하니까요. 미영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준혁 씨 횡령한 거 아세요?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요.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가 미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우리 결혼식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미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요. 준혁 씨가 고객 돈 30억을 빼돌린 증거요. 연 회장이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로펌 동료들이 서로 얼굴을 봤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정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이혼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님,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미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돈 중 5억이 서희 씨 계좌로 들어갔어요.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요.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요? 남의 돈을 빼돌려서 선물한 거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혁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그만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법정에서 해요. 미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전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 넣었고요. 연 회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기자들이 준혁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횡령 혐의가 사실입니까? 고객 돈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희 씨와 공모한 건가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고요. 그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요? 미영는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계좌번호, 이체 날짜, 금액 다요. 여러분도 보시겠어요? 몇몇 하객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펌 대표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요.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 이게 정말입니까? 준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로펌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았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로펌으로 나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정희가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님,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이혼녀 주제에 무슨 사실이야? 복수하려고 꾸며낸 거잖아. 꾸며낸 게 아니에요. 준혁 씨가 직접 한 일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정희가 미영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손을 잡았고요. 이정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이혼녀라고 무시하고 교양 없다고 비웃고 제 딸까지 모욕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어머님도 준혁 씨도 서희 씨도요. 미영은 이정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연회장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강준혁 씨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고요. 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경찰의 말이 이어졌지만 준혁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영을 바라봤고요.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이래야 했어? 네. 이래야 했어요. 미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서희도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녀는 울면서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이정희는 주저앉아 울었고요. 친척들이 부축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준혁이가. 연회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요. 남은 건 무너진 꽃장식과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미영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엄마 멋있었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딸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고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복수구나.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고요. 누군가 미영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과 함께 앞으로 걸어갔고요. 햇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사흘 후 미영의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얼굴은 수척했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요. 준혁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용건만 말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고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해야 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준혁 앞에 놓았고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잘못한 게 뭔데요? 횡령한 것, 너한테 잘못한 것 다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미영은 팔짱을 끼고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난 그냥 봤어. 너무 비겁했어. 알아요.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도 너를 무시했어. 서희랑 어머니가 너를 이혼녀라고 교양 없다고 했을 때도 막지 않았어.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횡령 그건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서희가 명품 사달라고 좋은 집 사달라고 할 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의 돈을 훔쳤네요. 훔쳤다기보단 훔친 거 맞잖아요. 고객들 돈을 빼돌린 거요. 미영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고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작게 들렸고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미영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너 정말 날 미워해? 미영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럼. 그냥 실망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했을 때 준혁 씨를 믿었어요. 사랑했고요. 힘들어도 같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아. 근데 준혁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제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알아. 알아. 근데 지우는 어떻게? 애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할 얘기 없어요. 미영아. 준혁도 일어섰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너랑 이혼한 것도,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후회는 준혁 씨 혼자 하세요. 전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미영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요.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멀어지는 뒷모습이 보였고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시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희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놀랐지만 표정을 숨겼고요. 이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 씨.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고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영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정희는 앉았고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정희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미영 씨, 나 사과하러 왔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요? 네. 미영 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이혼하고 나서 이혼녀라고 무시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 소리 듣기도 부끄러워요. 난 며느리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준혁이를 버릇없이 키웠고 돈과 명예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어머님은 잘못 없어요. 준혁 씨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준혁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 씨,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미영은 한참을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아들은 범죄자가 됐고 손녀는 나를 안 만나려 하고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이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요.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이미 다 망가졌어요. 이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 지우 잘 키워주세요. 그 애는 좋은 엄마를 뒀어요. 감사해요. 이정희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영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정희가 멈춰 섰고요.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가끔 연락하세요.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은 지우 할머니니까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희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미영은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카페는 언론에 알려지면서 손님이 늘었고요. 사람들은 미영을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사장님처럼 용기 있는 분 처음 봤어요. 손님들의 응원에 미영은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허전함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상우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미영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한상우는 자리에 앉았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요. 제안이요? 네. 사실 저 투자자잖아요. 사장님 카페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은 커피를 한상우 앞에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카페를 확장하면 어떨까요? 제가 투자할게요. 투자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카페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 커피 실력도 훌륭해요. 지점을 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장님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한상우의 말에 미영은 멈췄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고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한상우는 명함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장님 행복이 더 중요해요. 한상우가 나간 후 미영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상우 대표 그린투자자문.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고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미영은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교수님이 제 논문 칭찬하셨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미영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웃으며 엄마를 안았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요즘 좀 우울해 보여요. 그래? 네. 웃긴 하는데 진짜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지우가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복수했잖아. 아빠랑 할머니한테. 네.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엄마 행복 찾아야죠. 엄마 행복? 네.
엄마는 항상 저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카페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한 것도 해야죠. 지우의 말에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가 키워줘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맨 위에 적었고요. 그 아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카페 확장, 지우 학비 걱정 없이, 나를 위한 시간, 여행, 새로운 사람들. 적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에만 집중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고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한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우 씨, 저예요. 박미영이요. 아, 사장님. 생각 정리되셨어요? 네. 투자 제안 받아들일게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한상우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카페를 키우고 싶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카페니까 사장님이 주도하셔야죠.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이번 주 안에 만나서 얘기해요. 네,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미영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고요. 그녀가 혼자 힘으로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크게 만들어보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희였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 지우 만나러 왔어요. 괜찮을까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학교 갔어요. 저녁에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올게요. 이정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영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요? 네. 앉으세요. 미영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정희는 자리에 앉았고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감사해요. 미영은 차를 이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준혁이는 재판 준비 중이고 전 혼자 집에 있고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근데 당연한 대가예요. 이정희가 차를 마셨습니다. 미영 씨, 이 차 맛있네요. 제가 직접 블렌딩한 거예요. 역시 솜씨가 좋아요. 이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도 웃었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요. 이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 씨, 지우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애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용서는 못 받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은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어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요? 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이정희는 눈물을 닦았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영 씨.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만나 좋아했고요. 이정희는 손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었어. 이게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고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카페는 3곳으로 늘어났고요. 각 지점마다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한상우의 투자와 미영의 노력이 만나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은 본점 재단장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새벽부터 나와 가게를 정리했고요.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카페를 가득 채웠고요. 미영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우야, 학교는? 오늘 오전 수업 없어요. 엄마 도와주려고 왔어요.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장학금 받고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미영도 딸을 꼭 안았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한상우였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재단장 멋지게 하셨네요. 상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한상우는 자리에 앉았고요. 미영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영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정희는 카페를 둘러봤고요.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미영 씨가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겸손은 미영 씨 실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께 차를 가져다 주었고요. 이정희는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학교 어때? 좋아요, 할머니. 다음 주에 발표 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러 가도 될까? 당연하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영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영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지우와 이정희는 함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어머님도 같이 가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까요? 이정희가 미영을 봤습니다. 네, 같이 가요. 세 사람은 카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요. 거리에는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엄마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난 지우가 좋아하는 곳이면 돼. 그럼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미영은 딸과 시어머니를 바라봤고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영과 이정희는 거실에 앉았고요. 차를 마셨습니다. 미영 씨, 준혁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재판 끝났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래요. 그렇군요. 미영은 차를 마셨습니다. 미영 씨는 준혁이한테 아직도 화나요? 화는 안 나요.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니요? 준혁 씨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요. 어머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준혁 씨도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영이 이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지우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시고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이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 다 됐어요. 두 사람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솜씨 좋은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이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났고요. 미움이 아닌 평화를 찾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봐요? 별. 예쁘죠? 응, 예뻐. 지우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미영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고마워, 지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정희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고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가 집에 돌아간 후 미영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준혁과 결혼했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미영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영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들을 봤습니다. 지우와 함께 웃는 사진, 카페에서 일하는 사진, 새 지점 오픈하는 날 사진.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고요. 미영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영은 그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박미영으로서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은 평온했고요.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자고 있었고요. 미영은 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미영도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하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는 손님들, 따뜻한 커피 향기, 지우의 웃음소리, 이정희의 감사 인사.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고 딸과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집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찾은 것은 또 다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평화였고 그리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